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국 문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주말에 중국이 현재 반란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타이완의 대통령과 37년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외교적인 의례를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즉각 이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만 그 후 이틀 후에 트럼프가 이번에는 트윗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국이 언제 환율 조작을 할 때 또는 사우스 차이나 시에 군사기지를 만들 때 우리에게 물어보고 했냐라고 하면서 좀 시비조의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트럼프가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가 올해 계획한 계산된 전략이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계산된 것이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시그널의 일부일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의 스타일대로 매우 비전통적인 또는 비의례적인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와 타이완 대통령과의 통화 사건 그리고 중국의 반응 또 트럼프의 시그널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타이완의 차이 잉원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약 1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진행에서는 트럼프가 차이 잉원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은 것이다. 의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언론들은 주변 관련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차이 잉원이 그냥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통화와 관련해서 접촉이 있었고 양자가 합의를 해서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 측의 설명은 1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차이잉원 대통령이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고 타이완의 국제 이슈에 대한 참여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간의 사정이 어찌됐든 간에 이 통화는 역사적인 통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버리고 베이징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이 1979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 순회 간의 통화 37년 만의 통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외교적인 프로토콜을 완전히 깬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원 차이나 이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오래 지속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 전 당시에 계속해서 중국을 공격해 왔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레이프하고 있다 이런 고약한 단어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통화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중국이 매우 화가 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관영신문인 인민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의 비전통적인 행위가 미국과 중국 관계에 경정을 울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가 어제 트윗을 통해서 이 경고에 대한 반응을 또 했습니다. 실제로 2개의 트윗이었는데 그 내용은 언제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면서 미국에게 물어본 적이 있냐 또는 언제 중국이 사우스 차이나 시에 군사기지를 만들면서 지역 분쟁을 야기할 때 미국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에 힐러리 클린턴이 여러 번 당했고 언론들도 당했고 했습니다만 트럼프의 이 트윗은 사실은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트윗을 공룡인 중국을 찔러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질문은 트럼프가 정말 차이잉원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의례적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타이완 대통령 측에서 대변인이 로이터 통신에게 말한 것이
물론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통화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의 수석 보좌관인 켈리안 컨웨이는 트럼프가 축하 전화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다른 의미 부여를 일축했습니다. 오늘 언론들 트럼프와 타이완의 전화는 올해 계획된 것이라고 관련자들이 말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는 트럼프의 실수나 즉흥적인 행위가 아니다. 대외 정책팀이 올해 계획된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한 전처적인 시그널이다라는 의미 부여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전이 벌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환율 조작, 군사적인 분쟁 사실도 열거를 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 이런 격한 단어까지 서슴지 않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중국에게 관세를 매겨서 이를 응징하겠다 하는 발언도 했는데, 트럼프는 특히 그 표밭이었던 중서부 지역의 자유무역 거부 정서, 이것을 자극해서 성공적으로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사실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이었습니다만 이 지역을 모두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지난 주말 타이완과의 통화 이 해프닝이 계산된 것인지 즉흥적인 것인지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가 이 공룡 차이나를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쇼핑몰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가득합니다. 또 우리 집 리빙룸, 우리 집 키친에도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가득합니다. 이 중국 다루기는 트럼프가 해외 기지로 나가려는 한두 개 기업을 붙잡아서 잡 몇천 개 유지하는 것과는 차원이 사실은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외환 보유고가 약 3조 2천억 달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라든가 뱅크라든가 반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돈입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사실은 국가 비밀이죠. 그래서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계산을 보면은 이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한 2조 달러가 미국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한 2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분의 1 정도는 유로 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 중에 국내인이 아닌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전체의 22%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진위가 무엇이고 그의 보관이 무엇인지 선거 전에 말했던 것처럼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 전쟁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측도 어렵습니다. 단지 그가 이번에 트윗을 가지고 거대한 공룡을 한번 건드렸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와 타이완 대통령과의 통화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관련자들이 언론에게 말했습니다. 측근들은 이 통화가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타이완의 차잉원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37년 만에 처음으로 약 10분간 통화했습니다. 육군 공병단은 나코다 파이프라인의 위치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인디안과 지지자들은 이 파이프라인이 연방 보호구역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또한 파이프라인이 식수원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위스콘신에 이어서 두 번째 재검표주입니다. 미시간주 전체 550만 표 중에 약 10,000표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린 파티 측은 펜실베니아 재검토 문제를 연방법원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트럼프가 벤 칼슨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벤 칼슨은 공화당 예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마한 이후에 트럼프를 계속 지지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무기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6.2% 상승입니다. 전 세계 무기 판매량의 8.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세계 무기 판매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작년 무기 판매량이 3% 하락했습니다. 하와이에 오늘 겨울 폭풍이 다가오게 됩니다. 적설량 6인치, 풍속 55마일의 강풍입니다. 하와이의 교통, 하이킹이 오늘 위험해집니다. 시카고의 어제 첫 위너스톰, 로미어빌 적설량이 8.1인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헤 지역의 1964년도 기록 6.7인치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종일 내린 눈으로 하이웨이와 로컬 도로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예산 협상 아직 난항입니다. 어제 상원에 민주당 공화당 리더들이 탐슨 센터에서 회동했지만 아직 실마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임시 예산 오는 31일에 마감이 됩니다. 베어스가 어제 49ers에게 26대 6으로 승리했습니다. 시즌 세 번째 승리입니다. 어제 조던 하워드가 터치다운 3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최고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 36, 내일은 38도입니다.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30도, 목요일 금요일 계속 맑고 흐리겠습니다. 목요일에 최고가 21도입니다. 금요일 27도입니다.